네, 3학년 36번 문제입니다. 순서 찾기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어 이거는 학생들이 제가 저희 학생들 중에 두 명이 틀렸더라고요. 근데 다들 등급은 잘 나오는 애들인데 요건 왜 틀렸는가 좀 맞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틀렸대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조금 여기 좀 꺾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잘 봐주세요. 자, 만약에 learning이 학습이 was simply a matter of accumulating list of fact. 사실의 목록을 리스트를 여러 개의 사실들을 그냥 축적만 하는 문제라면, 만약 학습이 그런 거라면, 사실을 그냥 축적만 시키면 되는 거라면, then 그러면 it shouldn't make any difference.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자, 없어야 한다. should가 그냥 가정의 뜻도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it shouldn't make any difference if 뭐 이럴지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We are presented if we are presented with information that 이런 정보를 선보여진다 그래도 우리한테 이런 정보를 준다 그래도 어,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다. That is just a little bit beyond what we already know. 자, or에서 이렇게 갈라놓고요. 자, just a little bit beyond what we already know.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근데 just a little bit, 그러니까 살짝만 넘어서는 정보, 이런 겁니다. 그런 걸 살짝만 넘어서는 정보를 받았거나, or if we are presented with totally new information, 완전 새로운 정보를 받았거나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즉, 만약에 러닝이라는 게 다시 한번 학습이라는 게 그냥 사실 내용만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입력하면 되는 거라면 그렇다면 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에서 살짝 앞선 정보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 이해하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정보나 아니면 완전 새로운 정보, 뭐 아예 모르는 거, 그거를 받거나 그, 그 학습에서 차이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다 B로 갔던데, 이, 이 C로 가야 맞는 건데, B로들 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릴게요. B 부분을 딱 봐요. B로 간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이 B로 많이 가셨을 테니까. The adjustments are 그 조정은 분명히 작다. When the new information is only slightly new. 새로운 정보가 오직 고작 살짝만 새로운 때, 그 새로운 정보가 오직 살짝만 새로울 때, 그 조정이 가장 적다. 요렇게요. 자, 요렇게 읽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살짝만 다른 정보, 요게 바로 just a little bit beyond what we already know. 요거거든요. the information that 그죠? 요거를 언급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요걸 언급했으니까 요거 다음에 요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도 저도 그렇게 말씀 많이 드니까. 근데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The adjustment. 더가 붙었잖아요. 더가 여기 붙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어야 돼요. 이거 처음 나오면 안 돼요. The adjustment. 그 조정은 그 조정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조정 없이 뒤에는 뭐 맞다 칩시다.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 조정이 가장 작다라는 말을 갑자기 한다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요게 없어요. 그 조정이 뭘 어떻게 조정했다는 얘기인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게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축적이 조정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그래도 요거 아니에요. 그래서 B가 요거 때문에 탈락이다. 네, 요거를 판단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를 요게 더 낫지 않나 그러면서 읽어가면 또 그쪽으로 꼬이게 돼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고기가 이제 이 어저스트먼트가 굉장히 일단은 피해가는 신호였다는 거. 그리고 이제 C를 보세요. C는 each fact 각각의 사실은 would simply be stored separately. 그저 나뉘어져서 저장될 것이다. 자, 보세요. 각각의 사실은 그저 나정돼서 저장되는 건 어떤 경우에 어떤 세팅 상황에서 그렇겠어요. 그냥 학습이 그저 accumulating list of facts일 때, 그죠? 그거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장이랑 괴를 같이 하는 한 맥락의 문장인 거예요, 여기 C번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이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C가 먼저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each fact would를 썼다는 거, 문법적으로 would를 썼다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이거 보세요. if 나오고, were 나오고, shouldn't 나오고, if, 요거는 실질적인 케이스니까 요거는 괜찮고, 요거 보세요. 요 부정적인 경우.
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저기 가정의 경우. 자, 보세요. 요 워가 쓰인 거랑 요 우드가 쓰인 거랑 보세요. 생각나는 거 있죠? 바로 문법의 가정법. 자, 문법을 뭐 여러분들이 나 문법 잘 알아요. 문법책 3번 뗐어요. 4번 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해에서 마주쳐야 돼요. 이걸 만나야 된다고. 여기서 얘가, 각각의 사실들은 나뉘어져서 저장되어졌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가정법에 가정법을 쓰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를 실제로는 안 그래서 나오는 그 안타까움이라든가 그런 감정을 담는 게 가정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요 우드가 들어갔다는 거 요 가정법이라는 건데 요 앞에 만약에 학습이 이런 거였다면 이러지 말았어야 될 것이다. 이랬을 때. 그리고 여기 if가 들어갔지만 얘는 직설법인 거예요. 아가 들어간 거는. 이것도 이 사람 보세요. 얼마나 문법을 치밀하게 썼는지. 명확하게 잘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요 if 절 여기는 가정법인 거예요. 그죠? 요것도 요거 가정법, 이 shouldn't까지도 가정법이에요. 근데 if 요쪽은 요 if 절은 요거는 직설법인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랬다면 이랬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랬다면 이럴 것이다. 얘도 같이 여기랑 한 묶음으로 가정법인 거죠. 이 그것까지 묶어서 같은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ccording to connectionist theory, however, 하지만 이제 연결 이론에 따르자면 하면서 이 국면이 바뀌죠. however가 붙으면서 그죠? however가 붙으면서 이렇게 딱 갈라주세요. 여기서 이제 국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연결 이론에 따르자면 우리의 지식은 organized into 정리되어진다. 정렬되어진다. into patterns of activity. 어떤 활동의 패턴으로 정리되어진다. And each time we learn something new,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울 때마다 we had to modify, 우리는 수정해야 된다. The old pattern, 여기 항상 우리가 뭔가를 지식을 배우면 패턴화 되는데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 그 올드 패턴을 먼저 만들어졌던 패턴을 새로운 패턴이 들어오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So as to keep the old material, 예전 매트리얼을 보관하기 위해서 while 그러면서도 adding the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추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올드 패턴을 수정해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이 딱 듣는 순간 B를 먼저 본 사람은 이 단어가 생각이 딱 나야 돼요. 그죠? adjustment. 그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게 꼬리를 무는 거지. 여기가 꼬리를 문 거지. 여기서 요거랑 요거가 꼬리를 문 게 아닙니다. The adjustment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아무 단어나 같은 말이 나왔으니까 따라간다.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글이기 때문에 같은 그 어떤 주제, 소재 그걸 놓고선 얘기할 거는 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 나왔다고 무조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명확하게 꼬리를 무는 문법적인 아니면 뭐 어떤 뭐 지시 같은 그런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돼요. The adjustment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올드 패턴을 수정하는 과정. 새로운 정보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와 올드 정보도 똑같이 잘 보관하기 위해서 올드 정보를 살짝 수정하는 과정, 즉 그 어저스트먼트는 그 과정을 할 때는 살짝만 새로운 정보를 할 때 clearly smallest 그 작업이 더 적다. 즉 훨씬 더 쉽다. 이 얘기죠. 이 말을 듣고 봐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잖아요. 속뜻도 그죠? 이 어저스트먼트 그러니까 올드 패턴을 수정하는 작업이 짧으려면 작으려면 올드 패턴을 수정하는 작업이 쉬워지려면 어렵지 않으려면 그 새로 배운다는 정보가 only slightly new 살짝만 새로운 정보여야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에서 살짝만 간 거여야지 어, 그게 더 쉽다. 요 말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을 하고 요 말을 하는 게 명확하게 맞는 거죠. 그죠? When it is compatible with what we already know.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랑 양립 가능할 때. compatible with 뭐뭐와 양립 가능하다. with까지 여긴 단어는 지금 compatible만 줬지만 compatible with까지 한 번에 수거로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것도 수거는 우선적으로 진짜 정말 정말 외우셔야 됩니다. 수거로 외우는 것. 수거라는 게 뭐냐면 청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게 단어 조각조각 그 너무 작아요. 단어 단위는 너무 작고요. 조금 한 단계 위에 이게 수거 단위. 그러니까 청킹.
청크 단위로 외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거로 분류되는 것들, 저런 애들은 꼭 외워주시고요. 뒤에 나오는 전치사까지 한 번에 외워야 여러분이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So that the old pattern need only a little bit of adjustment. 그래서 옛날 패턴이 고작 약간의 그 조정만 필요로 하게끔 to accommodate the new knowledge. 그래 잠깐만 수정해서 새로운 지식을 잘 수용할 수 있게끔 소대시 뭐뭐 하도록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도록 원래 갖고 있던 것이랑 살짝만 다른 살짝만 앞선 지식이어야 한다. 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A를 보세요. 만약 우리가 understand something totally new, 완전 새로운 거죠. 그럼 요거는 B에서 얘기한 거랑 대비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B 다음에 A가 대비가 일어나면서 맞는 겁니다. however도 바뀌어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we need to make larger adjustment. 더 큰이라는 말도 보세요. 비교급은 잘 봐라. 비교급 잘 봐라. 제 필수 명언 중에 하나죠. 그것도 비교급 잘 봐라. 비교급 잘 봐라는 뭐냐면, 비교급은 항상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나오거나 어떤 그런 맥락 속에 나와요. 왜냐하면 요거는 항상 비교급이 나왔다는 건 비교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교 대상까지 세워두고서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즉 대비를 살려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게 전달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뭐 뜻일 때, 중요한 자기의 마음일 때 그거를 보통 그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비교급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급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도 라지라고 안 하고 라저라고 한 거, 그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저라고 했다는 건 앞에 예의 언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작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slightly new한 거는 adjustment가 작다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totally new한 거는 adjustment가 크다, 더 이거보다 더 크다라는 요런 요런 대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 대비가 일어났다는 게 명확하게 여기서 정말 확실하게 드러나죠. however 때문이기도 하고 이 larger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Make larger adjustment to the units of the pattern we already have.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패턴의 그 단위에다가 더 큰 조정을 가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그런 더 큰 조정을 가하는 것은 requires changing the strength of large numbers of connections in our brain. 우리 뇌에 있는 여러 연결의 그 많은 숫자의 그 강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 연결들이 원래 있었겠죠. 그 강도가 다들 뭐 달랐을 텐데 그거를 좀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And 그리고 this is a difficult, tiring process. 이것은 어렵고 피곤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그쵸. 이렇게 딱 떨어지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BA 한 다음에 BA는 보통들 맞췄더라고요. C를 보통들 지금 틀렸을 텐데 만약에 BA 한 다음에 C로 간다고 해보세요. 지금은 답이 이제 CBA죠. CBA 답은 5번인데 만약에 B로 잘못 알고 A로 갔다가 이제 C로 간다고 해보세요. 지금 A의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totally new한 거의 조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한 다음에 각각의 사실이 따로따로 저장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막 소설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이건 이상한데 이건 여기에 붙지 않던데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소설을 갖다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냐? 아마 이랬겠죠. 그냥 제가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 각각의 사실들이 여기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들을 그저 따로따로 separately 저장시켜질 것이다. 이렇게 여기다 갖다 이렇게 해서 말 되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진 그렇다 칩시다. 그런 게 있었다 칩시다. 그렇게 가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 말은 뭐예요? According to connectionist theory, however, 한 다음에 우리의 지식은 활동의 뭐 어떤 패턴으로 정리되어지는데 우리가 새로운 거를 바꿀 때마다 패턴을 바꿔야 한다. 이 말이 갑자기 나오고 글이 끝난다고요? 요 말이 그러면 여기에서 그 패턴을 바꾸는 얘기는 이미 BA에서 다 하고 있었는데 실컷 하고 여기서 이렇게 새로 이렇게 커넥셔니스트 시어리에 따르면 하면서 새로 도입을 시킨다고요, 그 얘기를.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 내용에서라도 답을 찾았어야 됩니다. 이치에서 혹시 못 찾았더라도, 이치 이것도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소설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각각의 사실이, 이 각각의 사실이 갑자기 여기 있지도 않은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각각의 사실이 따로 저장이 되는 게, 이게 어려우니까 따로 저장을 하나 보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 못할 만한 이야기로
연결될 리가 없는 거예요, 글이. 왜냐하면,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순서 찾기 문제잖아요. 그죠? 순서 찾기에 논리가 명확히 선다는 가정하에, 아니 그 확신하에 이 출제자가 문제를 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근거가 모호하게끔 이게 될 것도 같다 하는 게 그 뒤에 나올까요? 이럴 수도 있겠거니 하는 게 문제로 나온다고요? 그거는 문제를, 그런 문제도 여태까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지만 그건 출제자가 문제를 잘못 낸 거고요. 그 케이스는 평가원 문제에선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평가원 문제에선 없어요. 그렇게 근거가 희박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식의 순서 찾기 문제 절대 출제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출제가 된다면 저부터 소송을 걸겠습니다. 절대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 절대 모호하지 않고 너무 명확하게 잘 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여기서 제가 아까 34번인가 34번인가 할 때도 제가 약간 뭐랄까 경고성 멘트 공부를 할 때는 이제 해설 다 끝난 다음에 지금처럼 뒤에다 이제 멘트를 덧붙였는데요. 오늘도 요 36번 문제에다가도 제가 멘트를 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약간 경고성 멘트 조심해라라는, 주의하라라는 멘트인데요. 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설 문제, 사설 모의고사, 어떤 유수의 학원들의 그 사설 모의고사 있죠.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EBS 교재도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어설픈 문제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확실한 문제,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 이거 아니고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싶은 걸 가지고 잘라놓고 문제를 낸 케이스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자주 보다 보면 그거를 막판에 특히 수능 직전에 그런 문제 위주로 풀다 보면 사설 문제 그러니까 풀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거 자꾸 풀다 보면 이렇게 명확하고 정말 예술 같은 문제, 이렇게 너무나 좋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별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BAC 같은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될 수도 없는 거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문제를 풀어요. 왜? 사설에선 그런 답이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설 문제는 제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유수의 학원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학원이나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유수의 문제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한 실력이 된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고3이 되기 이전에 웬만한 이런 것들은 다 잘 푸는 실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사설 그런 문제 완전 초고급 그 고난도 문제 있죠. 그 문제를 몇 개 그걸 풀어보는 거는 추천합니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능이 가까워졌을 때는 다시 기출문제로 돌아오신다는 전제하에 다시 기출문제로 와서 다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 사설 문제에서 풀었던 그 양식을 지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설 문제에서 보게 되는 지문 공부는 이득이 있지만 문제 공부는 이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으로는 그걸 연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완전 이해되시죠, 지금? 사설 문제에서 여러 지문을 만난다는 측면에서는 공부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설 문제에서 봤던 문제풀이법은 수능 문제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능이 가까워졌을 때는 기출로 다시 돌아오셔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 그런데 좀 더 제가 과감하게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이거나 제대로 하세요. 이거나. 아무리 본인이 1등급 나는 맡고 있으니까 난 사설 한번 풀어봐야지 됐고요. 그냥 이거나 제대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기출 무한 반복을 하는 게 그 사설을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 갔다 올 필요가 없다. 기출을 더 옛날 기출도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평가원 기출 위주로 풀어보는 게 낫지. 다른 거, 사설, 뭐, 이거 뭐, 저는 막판이 되면 교육청 모의고사도 풀지 말라고 하는데 사설 모의고사를 지금 풀고 있다? 지금 큰일 나는 겁니다. 적어도 9월 이후에는 절대 사설 모의고사를 풀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평가원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평가원 모의고사조차도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제대로 독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대로 에, 뼛속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문제를 풀고 있어요, 사실은. 그걸 반성하시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공부를 하시고,
그걸 다시 읽고 거기에서 속도도 높이고 이런 학습을 하셔야지 다른 걸로 확장을 시키는 공부를 해서는 지금은 안 된다. 아셨죠? 9월 이후입니다. 이제 9월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1월에 수능을 보게 될 텐데 수능까지는 여러분들은 이제 좁은 공부, 평가원 문제를 들고 파는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이롭고요. EBS 지문만큼은 EBS는 그래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 지문을 보는 게 나쁘지는 않은 선택입니다. 아셨죠? 그것도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것도 또 과감히 말씀드리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완벽한 독해 능력을 갖추셨다면 EBS 연계 교재도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안 풀어도 처음 보는 것도 다 맞출 건데 뭐 EBS를 뭐하러 보겠어요. EBS를 보는 유일한 장점은 연계되기 때문에 익숙한 지문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할 수 있다.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심은 평가원 기출이다.